안녕하십니까. 저희 VOC 텍스트 바이닝을 이용한 고객 관리로 프로젝트 진행한 박민경, 천지우입니다. 저희는 롯데슈퍼의 VOC 데이터를 중심으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OC 분석 필요성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저희가 크게 준비한 주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롯데 멤버스 및 롯데슈퍼 적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VOC 분석 필요성과 진행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롯데슈퍼 VOC 문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된 카테고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었고요. 현재 롯데온과 EC 전략팀, 롯데온의 EC 전략팀, 그리고 롯데슈퍼 영업관리팀 각 두 팀이 롯데슈퍼의 VOC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VOC 원인 기준, 또 처리 담당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카테고리가 좀 다르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으로 분류되는 VOC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담당자가 직접 분류하면서 담당자가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VOC였습니다. 월 평균 14,000건의 VOC가 쌓이고 있는데 일시적인 고객 불만 해소에 집중해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집 분석과 분류 모델 그리고 회계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저희 도출하고자 하는 분석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된 VOC 분류 체계, 두 번째는 VOC 분류 자동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VOC 카테고리를 활용한 고객관리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VOC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슈퍼 VOC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데이터 수집 방법은 총 2가지였는데 하나는 고객들이 직접 롯데온에 접속해서 남기는 1:1 문의 접수 데이터와 다른 하나는 전화로 했을 때 상담 담당자가 요약을 하는 형태의 인바운드 형태였습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였고요. 전체 데이터는 약 15만 건에 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VOC 유형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바운드는 이렇게 담당자가 전화를 듣고 요약하는 형태이고 이 1:1 문의는 직접 고객이 남기는 형태였는데 저희는 이 VOC 텍스트 분석에 적합한 1:1 형태만 이용해서 남기기로 결정하고 VOC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도출한 롯데슈퍼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통합 VOC 카테고리를 생성하고 이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 모델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VOC 카테고리를 생성하기 위해 저희는 전체 텍스트를 대상으로 크게 4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 토픽 모델링, 의미망 분석, 의미 도출 이 4가지 과정을 가지고 대분류를 도출한 이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중분류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VOC 카테고리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을 통해 VOC 텍스트를 크게 명사, 동사, 형용사로 분리하고 이후 진행할 토픽 모델링 진행을 위하여 명사만을 남긴 후 이를 단어와 문서 간의 관계인 DTM 형태로 문서를 벡터화시켰습니다. 이후 토픽 모델링 과정에서는 최적의 카테고리 수를 도출한 이후 문서가 각 토픽에 속할 확률인 감마값을 도출하여 가장 높은 감마값을 가지는 토픽에 문서를 할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미망 분석을 진행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로 해당 VOC 카테고리에 어떤 문의가 주로 등장하였는지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네이밍 과정을 거쳐 대분류, 중분류, VOC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픽 모델링 과정을 통해 크게 대분류 7가지, 중분류 41가지로 분류 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었는데요. 대분류별 카테고리별 VOC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캐시백하는 이벤트에 어제 주문한 품목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주세요와 같은 쿠폰, 이벤트, 혜택 같은 문의는 롯데 운영 관련 문의로 못 받았는데 배송 완료 상태라고 앱에서 뜨고 구매 확정한 적이 없는데 구매 확정 처리되었습니다. 배송 조회도 안 되고 어떻게 확인하나요?와 같은 문의는 배송 정보 및 상태 관련 문의로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물품만 배송되었는데 카드 환불 처리 가능한가요? 와 같은 문의는 결제 취소 관련 문의로 토요일 배송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토요일 수령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같은 희망 배송 시간이나 배송 기사 연락과 같은 문제가 바로 배송 관련 문의. 현재 배송지 주소로 롯데슈퍼 땡땡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와 같은 문의는 매장 관련 문의.
상품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반품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의는 상품 관련 문의로. 마지막으로 배송 누락되어서 글 남깁니다. 상품이 안 왔어요. 확인 부탁드려요와 같은 문의가 바로 오배송 관련 문의에 속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나눈 대분류 7가지를 가지고 크게 중분류 최소 4가지에서 8가지로 세분화를 진행하여 총 41가지의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통합된 VOC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먼저 담당 직원이 주관적으로 생성한 VOC 카테고리가 아닌 보다 텍스트 중심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카테고리라는 점입니다. 또한 카테고리 간 데이터 양이 비교적 균일한 편이기 때문에 특정 카테고리 간의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추후 도메인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도출한 VOC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류 모델을 구축하며 적용하고자 했던 부분은 새로운 VOC가 들어갔을 때 앞서 저희가 도출한 카테고리로 이를 자동으로 분류하게 하는 분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고 기다리는데 왜 아직도 안 오나요? 같은 새로운 VOC가 들어왔을 때 이를 저희가 앞서 도출한 카테고리 중 하나인 배송 정보 및 상태 관련 문의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류기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문서에 전처리를 진행한 이후 특징을 추출하여 텍스트 분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크게 7가지의 모델을 적용한 이후 가장 성능이 좋은 분류기를 선택하여 분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한 VOC 데이터를 각 모델에 학습한 이후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은 바로 XGBoost 모델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GBoost가 약 0.95의 accuracy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정확도 0.59, 59%는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accuracy의 낮고 높음은 데이터의 특성과 도메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현재 롯데슈퍼는 자동 분류기를 사용하여 VOC를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 가능한 분류 정확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7개 대분류 카테고리를 랜덤으로 분류할 경우인 7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대분류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했던 XGBoost 모델을 가지고 중분류 분류에도 적용하였는데요. 중분류별 정확도가 약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에도 이 분류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롯데슈퍼로 제공받은 VOC 추가 데이터 3개월간의 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봉했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확인 바랍니다. 와 같은 VOC의 경우 저희가 앞서 도출한 VOC 카테고리 중 하나인 상품 관련 문의, 그중에서도 상품 파손 변질과 같은 VOC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스크 VOC 및 고객 관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스크 VOC에 대해서 정의하고 리스크 VOC의 분석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VOC는 재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VOC를 의미합니다. 또한 재구매란 한 달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2달 동안 구매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롯데슈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구매 용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VOC를 남긴 경우에 다음 달에 재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그 VOC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달에 VOC를 남겼는데 다음 달에 구매를 또 했다면 그 VOC는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 3번, 5번이 낮은 구매율을 좀 보일 경우에 이 카테고리를 리스크 VOC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네, 리스크 VOC 분석 목표는 저희가 이미 분류한 카테고리 완료가 된 VOC와 롯데슈퍼 구매 데이터를 결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VOC를 남긴 사람과 VOC를 남기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VOC를 남긴 고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7개의 대분류 중에 어떤 분류가 가장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롯데슈퍼 구매 데이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는 회색깔이 구매 건수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노란색과 빨간색이 구매 건수 대비 VOC 발생 %입니다.
네, VOC는 현재 월 평균 약 18%의 VOC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매 건수 5건당 1건 정도의 VOC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요 사용할 변수에 대해서 3가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유형은 신규 고객이 약 2%를 차지하고 있고 고객별 등급은 약 50%가 일반 등급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롯데슈퍼와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구매 건수의 약 30%였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분석 결과는 VOC를 남긴 고객들의 재구매 비율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VOC를 남기지 않은 고객들의 재구매율인데요. 1:1 문의 형태로 VOC를 남기고 또 인바운드 형태로 VOC를 남긴 고객보다 현재 낮은 수치의 재구매율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VOC를 남기면 재구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생각보다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대체 VOC는 어떤 고객이 남기고 왜 재구매율이 높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VOC를 남기지 않은 고객의 등급을 보았을 때는 패밀리, 즉 일반 고객이 약 50%에 달했는데 VOC를 남긴 고객은 오히려 패밀리는 줄어들고 가장 높은 등급을 차지하는 플래티넘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일 브랜드의 계열사인 롯데마트 이용 비율도 VOC를 남기지 않은 고객은 30%였지만 VOC를 남긴 고객들은 35%로 일종의 충성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의 이론적 근거로 항의 이탈 이론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이익이 감소한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이탈이고 하나는 항의입니다. 이탈은 지금 VOC 상황에서 보면 아무 말 없이 다른 유통으로 옮기는 것을 이탈로 보고 항의는 VOC를 남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원칙은 이탈의 이용 가능성이 클수록 항의가 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VOC를 많이 남길수록 좀 충성도를 가지고 VOC를 남길수록 이탈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가 VOC를 남긴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회계 분석을 진행했을 때도 VOC를 남긴 고객의 재구매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버 등급의 롯데마트를 이용하고 당월에 온라인 경험이 있고 유효한 여성 고객의 재구매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VOC를 남긴 경우가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VOC 카테고리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인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 구매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롯데슈퍼가 지속적인 구매 건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가지에 집중해서 VOC를 좀 적용하고자 했는데요. 먼저 일반 고객과 충성 고객을 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재구매율이었는데 재구매율이 50% 미만은 일반 고객, 50% 이상은 충성 고객으로 분류했는데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이 충성 고객이고 패밀리를 포함한 신규가 일반 고객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네, 일반 고객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배송에 민감했습니다. 일반 고객이 VOC를 남기고 이탈한 경우는 재구매를 하지 않은 건데요. 카테고리 2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2번에 많은 VOC를 남긴 건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중분류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중분류에서 VOC를 남기고 재구매를 한 사람과 VOC를 남기고 재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보았을 때 카테고리 1번, 3번이 재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 더 상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번, 3번은 구매 확정이 됐다고 어플에 뜨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또 배송 상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충성 고객은 상품에 민감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6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충성 고객의 경우 2개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3번, 4번, 유통기한과 파손 변질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카테고리를 보았을 때 카테고리 2번에서 패밀리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카테고리 6번 상품에 대해서는 반대로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50%를 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롯데 멤버스 및 롯데 슈퍼에 적용할 부분인데요. 저희는 롯데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2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개선이고 두 번째는 고객관리 체계였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은 첫 번째 부서 간 통일된 카테고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텍스트 마이너로 도출돼 저희 대분류, 중분류를 동시에 적용하여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류 자동화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사용한 분류기를 적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VOC 중심의 고객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객 등급과 사용 기간에 따라서 고객 등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배송에 민감한 고객군, 또 상품에 민감한 고객군을 나누어 추가로 고객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